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 해양물류의 허브가 될 컨테이너 무역항 개발지 선정에 강릉과 동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동해안 개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컨테이너 무역항 유치, 강릉과 동해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까요? 헬로 이슈토크 이번 시간에는 동해안 컨테이너 무역항 개발 경쟁을 둘러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죠.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좀 원론적인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들을 좀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컨테이너 무역항이 최근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강릉 그리고 동해에서 유치 경쟁이 좀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이제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이제 저희들 얘기를 하면 매번 인구 3%, 뭐 지역 경제 총생산액도 뭐 3%가 안 넘어가고, 뭐 제조업도 10% 이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경쟁력이 없다. 인구도 적고. 그런데 글로벌한 형태로 가기는 해야겠고, 그렇죠? 그런데 항만은 5개나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컨테이너 항만을 갖는다는 건 글로벌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배후 단지에다가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시키는 뭐 이런 측면에 물류 또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강릉하고 동해가 항만을 이제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현재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관리무역항 1곳 그리고 지방관리무역항 4곳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곳인데 이 유치하려는 컨테이너 무역항, 이 기존의 무역항과 좀 많이 다를까요? 네, 전국에 이제 무역항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강원도에 5개가 있는데 문제는 이 5개 항만이 속초항은 이제 관광항만으로 아예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5개, 동해, 그다음에 삼척, 호산 이 4개의 항만은 벌크화물, 그러니까 석탄, 시멘트, 곡물 뭐 이런 벌크화물이 주예요. 이제 대부분 또 호선항 같은 경우는 LNG, 또 LNG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3개 항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컨테이너 항만이 없어요. 그래서 시멘트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컨테이너를 이제 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나 기업들도 이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컨테이너 부두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컨테이너 무역항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꽤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 산업단지까지 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도내에? 지금 그 컨테이너 이제 만약에 항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강원도의 제조업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존의 원자재나 뭐 이런 측면에 광석, 뭐 시멘트 이런 걸 취급하던 그 산업이 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뭐 지금 뭐 반도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컴퓨터 산업이라든가 의류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고, 기존에 지금 그 서해안의 평택항 사례를 보면 삼성이 거길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벌크를 다루던 대중국을 다니던 그런 항만이었는데 삼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연간 80만 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물류 터미널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생기고 평택이 또 발전하는 밑받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원도 항만 입장에서는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컨테이너 무역항을 두고 강릉 동해가 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열된 유치 경쟁에 좀 사실 요즘에 지역 감정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어지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지역에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소모전을 벌이는 게 맞는가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 강릉이 왜 옥계항을 이 컨테이너 부두를 들어오게 된 것까를 면밀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항만의 그 화물 처리 용량이 연간 한 3,3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만 톤을 넘어섰어요. 거의 용량에 이제 풀로 찬 거죠. 근데 옥계항은 용량이 한 1,000만 톤 정도 되는데
한 600만 톤에서 800만 톤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릉의 입장에서는 옥계항에다가 컨테이너 항만을 좀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지난 18일 날이죠. 그래서 네. 그날 처음 아마 컨테이너 선을 한번 해갖고 그 안전하게 이제 하역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됐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때 들어온 배도 사실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00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우리가 그 컨테이너 항만을 보통 얘기를 하면 1년에 3만 개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00개 그리고 동해항도 거의 뭐 1000개, 2000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둘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컨테이너 무역항 이거 강릉과 동해 좀 어떤 이 항들의 좀 장단점들 있을까요? 그 강릉이 이제 뛰어든 이유가 그 동해항이 이제 사실은 컨테이너 이 항만을 갖추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전기선을 갖추려고 2010년부터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성공하지 못했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수도권의 물동량을 동해항으로 끌고 온다는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물류 수송비가 너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부산을 가거나 광양을 가거나 인천에 가는 물동량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겹치고 그러면서 사실은 수도권의 물동량을 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옥계 뒤에 배후단지에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오 국가 산단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체 물동량 확보해서 옥계항을 키우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강릉이나 동해에서 이 물동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물동량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결될 과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동량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권에서 물동량을 갖고 와서 중간 어디에선가 직접 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송하는 형태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 항만 배후단지에다가 그런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물동량을 발생시키면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이루지 못한 게 그러니까 내륙 지역 원주나 그다음에 강원 남부 지역에 물류 터미널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물류 기지라 그러는데 ICD라고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 컨테이너 기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의왕 ICD라고 있는데 의왕 ICD에서 연간 30만 개 정도를 처리를 해요. 근데 최소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처리하는 물류 단지를 만약에 강원도 내륙 지역에 어딘가 만들고 그거와 항만을 연결한다 그러면 수도권 물동량 유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돼야 사실은 동해항도 그렇고 옥계항도 그렇고 살 수 있다. 경쟁력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도권이나 중부 내륙의 물동량을 좀 어느 정도 유치하기 위해선 원주 정도 이쪽에 좀 대규모 물류 단지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동해로 동해안으로 이끌 수 있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인터뷰에서도 좀 강릉 동해 무역항 경쟁 좀 아직은 이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이르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계항을 이제 확장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옥계항이 5만 톤급을 뭐 2선석, 1선석밖에 안 되지만 한 2선석까지 가능한데 그거를 나중에 국가무역항에서 글로벌한 형태까지 가려면 한 15선석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국가항만기본계획에다 맞춰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한 30-40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존에 처리하는 벌크 화물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사실 30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0개 무역항에서 거의 벌크를 안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화물들이 벌크 화물들이 다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딘가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3단계 개발 사업을 하면서 부두를 확장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벌크 전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할 어딘가 분산을 시킨다든가 대체할 항만을 찾지 않고서는 사실 컨테이너 항만으로 발전시킨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나 중앙정부하고의 이런 상호 소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터미널에 대한 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되게 우울한 전망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컨테이너 무역항을 하기가 지금 강원도는 적합한 곳이 전혀 없게 보이는데 강원 동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유무역항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하려고 하죠.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컨테이너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강릉에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참 좋아요. 그런데 이미 동해안 안에는 70개가 넘는 물류 업체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들을 이제 새로 추가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해안이 단점이 뭐냐면 항만 부지가 되게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후 부지를 이제 송정동이나 그 뒤쪽에 배후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이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틈을 이제 파고든 게 강릉은 옥계항 주변 뒤가 다 사실은 산불이 났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땅값이 높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주변에 또 이제 우리 동해선 철도하고 강릉선 철도의 그 난강릉 신호장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강릉 삼척간 지금 고속화 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 통과돼 버리면 완전히 뭐 수도권까지 철도로 다 항만 배후 뒤에 다 되니까 물론 그거는 동해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가가 싸고 그다음에 대규모 수요가 가까워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그러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뭐 서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있죠, 사실은. 누가 어디가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 항만들이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 터미널에 대한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물류 수송비의 경쟁력을 낮추지 않으면 뭐 철도 물류든 항만 물류든 육상 물류든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류 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배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산업단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해항 입장에서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해항이 벌크 전용 항물이 된 거는 국내에서 다른 데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벌크 화물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벌크 화물을 컨테이너화 시키고 이번에 들어온 그 컨테이너 화물도 지금 사실은 우드 펠릿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친환경성이나 이런 거를 갖추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해야 아마 얘기가 좀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 벌크를 들여오는데 이걸 친환경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이게 지금 충남 당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벌크들이잖아요. 대산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도 항상 이 유출되는 먼지나 이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가루들, 석탄 가루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쉽지 않죠.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로라 그러죠. 이렇게 항만 뒤에 옥계항이나 이런 데 뒤에 가보면 굉장히 큰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거의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 사실 지금 동해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중앙부두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대로 그냥 야적장에 그냥 쌓여 있어요. 네. 덮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라도 좀 처리를 우선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것들이 그 옆에 있는 그 우리 그 하천이나 이런 데로 또 흘러가서 또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시설들이 보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하고 집진 장치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을 갖고 들어오는 배들, 선박들에 대해서 환경세 같은 거를 부과해서 철저하게 규제하는 그런 자구책의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네. 컨테이너 무역항이 꼭 들어와야 될까요? 지역방전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보통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특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벌크 화물이 강하다. 그리고 벌크 화물을 어디 보낼 데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동해안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더 특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수소 선박을 이용해서 뭐 그런 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송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뭐 연안에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북극해양로나 이쪽을 통해서 알래스카로 해서 미국하고 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국제선으로 아예 벌크함을 그런 쪽으로 특화를 아예 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걸 처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지, 벌크를 버려서 또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쵸. 양쪽을 다 끌고 가야 되고 결국엔 그 두 개를 커버하는 게 뒤에 배후에 물류터미널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즈음에 물류터미널 이거는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지 무역항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끝으로 좀 요거는 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논쟁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좀 바람직할까? 어제 편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뭐 경쟁을 선의적으로 하시는 거는 참 좋은 전 현상이라고 봐요. 동해도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경쟁 상대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서로 장단점 서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보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륙에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인식하시고 그런 정책을 좀 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도에서도 좀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해안 자유무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컨테이너는 어깨로 또 가고 있고 이러면은 또 동해 지역에서 또 반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중재도 많이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도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쪽을 편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컨테이너 물류기지나 이런 얘기를 꺼냈던 이유도 도 입장에서는 항만 기본계획뿐만 아니고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 물류기본계획에다가 그런 컨테이너 기지나 이런 것들, 물류 직접 시설이나 그다음에 크레인이나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계획들을 담아가지고 그걸 꾸준히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겠죠. 그래야 향후에 이 두 항이 발전하는데 좀 토대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류센터입니다. 그 중간에 오늘 핵심은 물류센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강릉에 가건 동해로 가건 어딜 가건 중간에 이제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그 논쟁은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가 좀 책임 있는 그리고 좀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더 좋겠네요. 자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저희도 항상 발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